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북한이 장성택 전 부위원장을 반당, 반혁명 등의 혐의로 처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방부는 북한의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위기관리 태스크포스 팀을 최상위로 격상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국방부가 북한 장성택 전 부위원장의 처형이 피해 숙청과 공포 정치를 가져올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북의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연합 감시 자산을 증가 운용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국방부와 합참의 위기관리 태스크포스 팀을 장군급으로 격상했습니다. 북한은 13일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권력 2인자였던 장성택이 반역죄로 군사재판을 받은 뒤 처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오후 정부는 북한의 이번 사태가 수많은 피해 숙청과 공포 정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 결과 북한이 내부 통제와 주민 불만 등을 무마하기 위해 대남 도발과 불순 세력에 대한 테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민관군이 함께 북한에 의한 군사, 비군사적 도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주요 조치로 연합 감시 자산을 증가 운용하고 있고 지해 공역에 대한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뉴스에는 향후 5년 이내 캐나다 포스트가 개별 가정집 우편 배달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벨카라시의 랄프 드루 시장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벨카라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민 공용 우체통을 운영해왔는데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캐나다 포스트가 앞으로 5년 이내 가정집 우편 배달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발표하면서 이웃들이 함께 이용할 주민 공용 우체통을 대안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벨카라시의 랄프 드루 시장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드루 시장은 커뮤니티 우체통은 개별 가정 우체통에 비해 도난 사고가 더 쉽게 발생한다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 도난 범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런 주장은 벨카라시가 이미 오래전부터 주민 공용 우체통 시설을 갖추고 이용해왔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편물 도난과 이에 따르는 개인정보 도난이 벨카라시에서는 이미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드루 시장은 현재의 공용 우체통 시설로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며 배달 시스템이 바뀌기 전 우체통 시설의 안정성부터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C주의 주류 판매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기초로 한 주정부의 새로운 입법이 내년 초에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 클락 BC주 수상이 처음으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BC주 정부의 마트내 주류 판매 안건이 공식 상정된 가운데 크리스티 클락 수상이 처음으로 이 안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이기도 한 웨스트캐로나 지역의 한 와인 농가를 찾은 클락 수상은 마트 내 주류 판매 안건이 통과될 경우 BC주에서 생산된 와인 판매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클락 수상은 이 안건 지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클락 수상은 안건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검토할 사항들이 많다며 주류 판매 개선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주류 구입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과도한 음주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높다며 어느 한쪽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대단히 복잡한 정책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주의의회가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며 BC주 중소업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동성 연애자임을 밝힌 팀 스티븐슨 밴쿠버 시의원이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러시아에 밴쿠버 대표로 참석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동성연애 반대법에 대해 밴쿠버의 동성연애자 보호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고 합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소치 동계올림픽에 팀 스티븐슨 밴쿠버 시의원이 그레고 로버트스 시장을 대신해 밴쿠버 대표로 참석합니다.
동성연애 반대법을 통과시킨 러시아의 법 체제에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한 시의원입니다. 스티븐슨 의원은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러시아와 갈등을 만들고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며 IOC에 동성연애자인 참가 선수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소치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밴쿠버의 동성연애자 커뮤니티에서는 소치 올림픽을 반대하며 보이콧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생산적이지 않고 지혜롭지 못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대회에 참가해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고 지지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버튼스 시장은 스티븐슨 의원이 자신을 대신해 소치를 향하는 것을 지지하며 동성애자인 그를 소치 올림픽에 보내는 것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러시아 행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자들을 박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용 벽걸이 램프의 전기선에 유럽에서 영아가 모기 감겨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제품이 전격 리콜됩니다. 아이키아가 전 세계에 2,300만 개를 판매한 상품입니다. 지난 11일 세계적인 가구업체 아이키아가 199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국 290만 개, 캐나다 110만 개 등 전 세계적으로 2,300만 개가 판매된 스밀라 어린이용 벽걸이 램프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은 유럽에서 16개월 된 아기가 전선이 목에 감겨 사망하는 등 최근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잇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케아는 문제가 된 벽걸이 램프의 전선을 벽에 고정시킬 수 있는 조립용 키트를 해당 램프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콜이 확정된 제품 모델은 파란별, 노란달, 분홍꽃, 흰꽃 등 총 8종으로 구성된 반투명 아크릴 재질의 벽에 붙이는 간접 조명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구입했던 고객은 해당 제품의 영수증이나 해당 제품을 아이키아 측에 제시할 경우 관련 고정 키트를 제공받게 됩니다. 토론토에는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되기 위해 준비 중인 조성용 연방 자유당 공천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토론토 중앙일보가 조성용 예비 후보를 만나 최근의 준비 상황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토론토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자유당 후보로 정치를 시작한 이유를 물은 토론토 중앙일보의 질문에 조 후보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실현시키는데 자유당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유당은 높은 경제 성장 실적과 함께 이민자에게 문호 개방을 통해 다문화 복합 문화를 실현하고 인권 신장과 노인층의 의료 혜택 보장 등 소수민족인 한인 사회가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데 기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토의 윌로우데일 선거구 지역에서 자유당 공천 가능성 및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길 자신이 있다며 공천을 받기 위해 뛸 수 있는 근간은 동포 사회의 무조건적 지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천 경선 상황이 조 후보에게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조 후보는 이란계 후보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선거구에 도전하고 있으며 최근 이란 후보들이 단일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구 내에 자신을 지지하는 약 3,000명의 멤버를 등록해야 승산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후보는 3월 초 경선 일자가 정해질 경우 멤버십 등록 마감은 45일 이전인 1월 중순경이라며 1월 중순 이전에 3,000명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당원 가입서에 서명을 하고 투표 당일 투표장에 나와 한 표를 행사해 주시는 등 보다 적극적인 동포분들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윌로우데일 지역구에는 약 12,000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미국 제네럴 모터스가 세계 2위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미국의 제네럴 모터스가 최고 경영자인 CEO로 여성 임원인 메리 바라를 내정했습니다. 메리 바라는 오는 15일 현 CEO인 데니얼 에커슨의 뒤를 이어 메이저 자동차 업계 사상 최초의 여성 CEO로 활동하게 됩니다. 메리 바라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지난 1980년 GM 인턴으로 입사하여 한때 파산 위기에 봉착했던 GM을 회생시키고 자동차 성능 개선에도 큰 공을 세워 내부의 신임을 얻기도 했습니다. 51세의 바라 신임 CEO는 지난 10월 인터뷰에서 GM의 디자이너와 기술자, 차량 판매업자 모두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더 이상 저품질의 차량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GM, 포드, 클라이슬러 등 여성 최고 경영자가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사회 내 여성이 기업을 이끈다는 점에서 향후 GM의 활동이 세계적인 주목과 기대를 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경찰관들이 파업을 일으켜 곳곳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일부터 임금 인상 요구로 시작된 아르헨티나 경찰 파업은 사실상 장기화되어 치안 공백 사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아르헨티나 내에서 도난, 약탈 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경찰들은 자신들의 임금 인상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두 손 놓고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게에 들어가 아무렇지 않게 물건을 가져가거나 서로 주먹 다툼에 몽둥이까지 들며 길거리 폭력을 일삼지만 경찰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한 곳에 모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 사고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와중에 시민 7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이것은 최소 사망자로 보여지며 부상자와 사망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지 인터뷰에서 경찰 파업 참여자는 우리는 가장 시급한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계속 여기에 남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아르헨티나 당국은 경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치안 공백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임금 인상 방침을 내걸었지만 경찰 파업의 열기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어 아르헨티나 공백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캐나다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그 비율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거스 리드 글로벌에서 실시한 크리스마스 쇼핑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답변자 중 6%만이 인터넷 쇼핑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인의 14%와 영국인의 20%에 비교할 때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설문조사에는 인터넷 구입 비율이 높은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각종 전자기기와 비디오 게임, 그리고 책과 영화 DVD가 손꼽혔습니다. 주 캐나다 대사관이 지난 7일 오타와 소재 자원봉사단체인 오타와 양자회가 주최한 크리스마스 파티에 정부 지원금과 우리 농산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아이를 양자로 입양한 많은 가정들이 참가했습니다. 양부모 대표인 타미 벅스톤 씨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한국 어린이 동요 산타 방문, 장기자랑과 게임, 마술 시범과 태권도 시범, 민속놀이,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대사관의 한창석 공사 참사관은 오타와 양자회 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이 지난 10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달 간담회에는 현재 밴쿠버에 체류 중인 한인 청년 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곤란을 겪고 있는 것과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개선점에 대한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윤상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한국과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내년 초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캐나다와 FTA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연내 타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촉박하고 아마 내년 초에 실질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하퍼 총리가 약속한 연내 타결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에어 캐나다의 국내선 항공기가 이륙 직후 엔진에 발생한 화재로 긴급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일 오전 7시 20분께 밴쿠버 섬 나나이모 공항을 이륙한 에어 캐나다 소속 국내선 프로펠러 항공기가 엔진에 불이 붙어 공항으로 회항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국내선 단거리 전용 쌍발 프로펠러기로 조종사 등 승무원 3명과 승객 35명이 탑승해 나나이모를 출발해 밴쿠버로 향했으나 사고로 회항했습니다. 한편 사고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기리기 위한 국가 장학금을 설치합니다. 12일 글로브 앤드 메일지에 따르면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만델라 추모식 참석 후 주 보도진과 만나 2015년부터 장학생을 선발해 지급하는 만델라 장학기금의 신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학 학부 및 석 박사 과정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국가 대학생과 캐나다 내 대학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 등 모두 20명을 매년 선발해 장학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서 공공, 행정, 정책 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선발해 캐나다 대학에서 1년에서 2년간 해당 분야를 수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 장학 시스템에는 가급적 여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교황 프란치스코를 선정했습니다. 타임즈는 선정 이유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사람들의 교황이라고 일컬으며 성직자로서의 겸손함과 치유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선정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타임즈는 70대인 교황이 세기에 걸쳐 진행돼야만 가능할 교회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3월 비유럽권 최초로 교황에 선출되었으며 교황청의 개혁에 앞장서 왔다고 합니다. 그는 경제 전문지 포브스지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페이스북 선전 2014년 페이스북 트렌드에 가장 많이 거론된 인물 등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미주뉴스입니다. LA 중앙일보는 지난 10일 오후 8시 밤 추운 날씨였지만 K-팝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2013 나도 K-팝 스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해 LA 지역 마지막 K-팝 노래 및 춤 경연대회인 이날 행사는 LA 한국문화원 한국어 교실인 세종학당의 가을학기 종강 파티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행사에는 흑인, 백인, 라티노, 아시안 등 다양한 인종의 15팀이 참가해 K-팝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냈고 행사장을 가득 채운 130여 명의 관객들은 참가자들의 공연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세종학당 노승환 부장은 연말을 맞이해 수강생들이 함께 모여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였다며 행사 소감을 전했고 참가자 셜리 예씨가 오전 6기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씨는 이날 조용필의 바운스를 열창했고 소녀시대의 I Gotta Boy 노래에 맞춰 춤 실력을 뽐냈습니다. 문화원 김양산 원장은 한류가 미 남가주 지역의 다인종 커뮤니티에 골고루 퍼져 나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세종학당 수강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일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눈폭풍으로 인해 뉴욕의 상당수 학교들이 문을 닫고 교통사고가 속출하는 피해가 잇따랐다고 뉴욕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적설량은 많지 않았으나 출근, 등교 시간대에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눈이 내리는 바람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뉴욕시는 3에서 5인치, 뉴저지와 커네티컷은 3에서 5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며 롱아일랜드에서는 17개의 학군이 단축 수업을 했고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와 뉴저지에서는 여러 학군이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360대의 차량을 투입하여 제설 작업을 벌였으며 직원들은 비상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차, 소방차를 포함한 수십 대의 차량을 훔친 겁없는 10대의 절도범이 검거됐다고 시카고 중앙일보는 전했습니다. 9일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실러파크에 거주하는 그레고리 매그누 제프스키가 지난 5일 파크리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훔치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매그누 제프스키는 시카고를 비롯하여 실러파크, 파크리지 등지에서 경찰차, 소방차 등을 포함한 수십 대의 차를 훔치고 주차되어 있는 차 안의 내비게이션, 경찰 방탄복, 수신기, 휴대폰, 노트북 등도 훔쳤다고 합니다. 매그누 제프스키는 실러파크에서만 차량 절도 관련 30번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10대 절도범으로서는 대담한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말을 맞아 소포 등 우편물을 훔치는 사건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당국에서는 연말 시즌을 맞아 우편물 도난 사건이 속출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버지니아주 요크 카운티 햄튼의 한 주택가에서 페덱스 직원이 놓고 간 소포를 훔쳐 달아난 한 남성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에 앞서 6일에는 사우스 필라델피아의 한 주택가에서도 크리스마스 소포를 훔친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도 페덱스 배달 직원이 현관 앞에 놔둔 소포를 몰래 가지고 가다 감시 카메라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고 합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따르면 여타 시즌에 비해 비교적 고가의 선물이나 우편을 통한 기프트 카드 등이 많이 오고 가는 연말은 우편물 도난 피크 시즌이라고 합니다. 절도범들은 페덱스나 UPS, USPS가 배달하는 시간을 미리 알아놓고 인근에 숨어 있다가 문 앞에 놓여진 소포를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보안관 사무실은 도난 예방을 위해 집보다 회사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경우 회사로 배송 주소를 기입할 것과
고가의 물건일 경우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거나 배달 서비스 업체의 수취인 서명 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하고 기프트카드나 현금은 가급적 우편으로 보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행이나 출장으로 직접 수령하지 못할 경우 이웃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할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는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를 인용해 심장질환 주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심장질환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남성은 50대에서 여성은 7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40대, 여성은 60대부터 발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해 이 시기부터 주의가 당부된다고 합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71.1%, 여성이 28.9%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한 급성 심근경색증은 얼마나 신속하게 치료했느냐가 생명을 살리는 관건이라고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90분 이내에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lam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